자,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오늘 좀 빨간 날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야구가 조금 일찍 시작하죠. 평소보다는. 이제 더워서 아무리 이제 휴일이어도 더워서 낮 경기는 없고 2시 경기는 이제 진행을 못 해요. 더워서.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7시 경기 진행을 하고 그래서 평소 뭐 6시 반에 하는 것보다는 일찍 합니다. 그래서 국야 먼저, 국내 야구 먼저 봐드리고, 그리고 일본 야구도 바로 교일전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두산 대 롯데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두산 대 롯데, 두산 선발 잭로그, 롯데는 나균환. 두산이 어제 끝내기로 겨우 이겼죠. 겨우 이겨서 어쨌든 어제 마운드는 뭐 잘 막아줬고 타선은 역시나 여전히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어, 뭐 분위기가 안 좋지만 그래도 저는 어제 이긴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롯데도 제가 어제 롯데 그 똥배 한 폴락 했잖아요. 올킬 아쉽게 못했는데 롯데도 지금 경기력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를 기점으로 조금 두산은 그래도 반등이 어느 정도는 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감독, 투수 뭐 다 물갈이가 투수래. 감독, 코치 다 물갈이가 되었고 오늘 그 라인업이 벌써 떴는데 와 라인업이 근데 심상치가 않거든요. 오늘 뭐 이제 뭐 케이브랑 김재환 양이지 뭐 그대로 있고 김민석도 있고 오늘 뭐 여동건 박준순 김대한 박계범 뭐 이런 애들 나옵니다. 그래서 두산이 타선 라인업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득점을 뽑기에는 꽤나 힘들 거라고 보는데 근데 롯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라인업이. 롯데도 이제 윤동이가 빠졌고요. 윤동이 빠지고 좀 어린애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얘가 윤동이가 대퇴부 근육이 뭐 좀 손상됐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최근에 윤동이가 좀 살아났었거든.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타선에서 뭐 윤동이 그리고 뭐 레이에스 뭐 요 정도가 좀 꾸준히 해줬고 그나마 좀 전민재 요 정도가 좀 꾸준했는데 윤동이 빠진다? 그러면은 롯데도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얘네도 최근 타선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뭐 SSG전 때도 상당히 답답했는데 이제 키움을 만나서 그나마 약한 키움 불펜 상대로 점수를 뽑나 싶었지만 어제 그제 또 잡혀버렸죠. 그래서 지금 롯데도 제가 봤을 때 기가 막히게 날씨 더워지니까 슬슬 떨어질 것 같거든요. 느낌이. 슬슬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봄 되는 끝났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타선은 저는 도찐개찐이라고 봐요. 도찐개찐이라고 보는데 오늘 매치업이 잭로그 대 나균아냐. 그래도 이거는 잭로그가 훨씬 낫다고 좀 보여지죠. 잭로그 최근 3경기 7이닝, 6이닝, 7이닝 먹어주면서 실점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고요. 그에 반해 이제 롯데 나균아는 이제 6이닝 못 채우죠. 항상 5이닝 언저리 던지면서 최근에 4실점, 4실점, 6실점, 5실점 뭐 꾸준합니다. 그래서 얘가 두산 상대로도 뭐 썩 좋았던 건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 시즌도 뭐 원정 가서 4.1이닝 3실점 1자책 이날도 뭐 볼넷 많았고 피안타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선발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잭로우가 훨씬 안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두산 보고 싶습니다. 두산 저는 충분히 갈만하다고 봐요. 두산 승에 마인승 그리고 5이닝 승도 저는 노려볼 법하다. 왜냐면 나균아는 길어야 5이닝인데 얘는 항상 5이닝 안쪽으로 실점이 좀 있는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 5이닝 승 좀 노려볼 만하다고 보고 그리고 두 팀의 타선 쉽지 않거든요. 오늘 둘 다 라인업 오늘 진짜 볼만합니다. 다른 의미로. 그래서 저는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대 NC 볼게요. 삼성 대 NC. 삼성 선발 원태인 그리고 NC는 김노건. 삼성도 뭐 수입은 안 당했는데 얘네도 지금 좀 경기력적으로는 살짝 아쉬웠고 근데 얘네는 이상하게 원정만 가면 타격감이 좀 죽어요. 어쨌든 오늘 경기는 좀 홈이다 보니까 어쨌든 뭐 타격이 조금 올라오는 거를 기대할 수 있겠고 또 원태인이 등판하다 보니까 원태인
올 시즌 너무 잘 던지고 있습니다. 11경기 동안 4승 2패 방울 2.5. 그리고 얘는 라팍을 쓰면서도 홈에서의 성적이 더 좋거든요. 홈에서 더 안정감이 있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원테이는 좀 무난하게 한 5이닝에서 6이닝 2, 3실점 내로는 막아줄 것 같습니다. 뭐 NC 상대로도 작년에 딱 그 정도의 피칭 내용 보여줬고요. 그리고 NC는 이제 김노건이 등판하죠. 김노건 제가 직전 하나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얘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볼이 생각보다 뭐 슬라이더라든가 좀 변화구도 좀 잘 떨구고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경기당 볼넷도 어쨌든 좀 꾸준히 내주는 편이고 이닝 소화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원테임보다는 좀 아쉽긴 하죠. NC의 불펜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저는 이거 삼성 볼게요. 다만 저는 김노건도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5이닝 승은 좀 추천 안 드려요. 왜냐면 원테인도 최근에 경기 운영 보면은 좀 실점이 꾸준히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NC도 어쨌든 뭐 데이비슨도 최근에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하고 있다 보니까 라팍이라면 분명 또 한 방을 맞을 수도 있어요. 원테인이.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5이닝 접근보다는 그냥 일반 승이나 차라리 마행. 왜냐면 이제 NC가 김노건이 내려가면은 얘가 5이닝까지는 뭐 나름 버틸 수 있겠지만 그 뒤로는 NC의 불펜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홈 경기여도 저는 5이닝 승보다는 전반 승보다는 마행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일단 뭐 일반 승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리고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KT 대 SSG 한번 보겠습니다. KT 선발 소영준 그리고 SSG는 전영준. 소영준 10경기 동안 4승 2패 방울 2.23. 뭐 상당히 잘 던지죠. 직전 기아전도 뭐 너무나도 잘 던졌고. 그리고 이미 SSG 원정 가서 7이닝 무실점 깔끔하게 막아줬고. 저는 국내 선발들 중에서도 전 가장 안정감이 있다고 봐요. 소영준이.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닝도 좀 많이 먹어주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도 좀 무난하게 던져줄 것 같거든요. 일단 SSG도 지금 타격 흐름이 그렇게 좋진 못하고 제가 요즘 SSG에 대해 그 말씀드릴 때 항상 홈에서는 그래도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이 나름 괜찮은데 원정만 갔다 하면은 진짜 뭐 말루 찬스 다 말아먹고 득점권에서 너무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최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어제도 무안타, 그제도 무안타. 지금 본인 스스로가 약간 슬럼프에 빠졌어요. 안 좋아갖고 타석에 쓸 때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짜증 엄청 내고 안 좋더라고. 저번에도 막 빈볼 맞고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지금 좀 예민한가 봐요. 화도 엄청 내고 그러더라고. 그때 NC전이었죠. NC전이었나? 하여튼 최근에 좀 안 좋습니다. 최정 안 좋고 그리고 에레디아도 제가 2군 성적 엉망이라 그랬었는데 어쨌든 복귀해서 뭐 어제 그제 안타 하나씩은 때렸지만 그래도 원래 우리가 알던 에레디아에 비하면은 아직 타격감은 조금 안 올라온 단계다 보니까 지금 SSG도 타선 흐름은 썩 좋지 못하다. 소영준은 호투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SSG 전영준 얘도 은근히 좀 던집니다. 직전 뭐 롯데전, LG전 두 경기 다 상당히 잘 던졌고 롯데전도 뭐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거든요. 저는 오늘 경기도 뭐 KT 처음 상대하긴 하지만 KT도 어제 점수를 이제 좀 많이 뽑긴 했지만 어제 류현진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좀 조기 강판 됐고 어디 뭐 내정근인가 어디가 안 좋다 그랬죠.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제가 류현진 등판할 때 배정대가 그 전경기 안 나왔다가 이제 류현진 상대로 얘가 1할 때였거든요. 어제 경기 전까지. 류현진 상대로 되게 강하다 했잖아요. 강한 게 이제 배정대 그리고 장성우 얘네가 강하다 그랬는데 배정대도 초반부터 안타 쳐줬고 그리고 어제 장성우가 류현진 상대로 그냥 타점 올리면서 안타 두 번 연속 장타 쳤죠. 그러면서 완전 류현진을 무너뜨린 그래서 이 둘이 되게 좀 잘해줬어요. 그리고 안현민이 와 너무 무섭습니다. 얘 너무 잘해요. 어제도 결국 홈런 쳤고 4타수 3안타에 3타점. 안현민이 너무 잘하는데 근데 몇몇을 제외하면은 KT도 사실 그렇게 잘 치고 있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계속해서 저득점 내다가 어제 상태 안 좋은 류현진 만나서 조금 이제 다득점 뽑은 거지. KT도 지금 타격 흐름이 영 좋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9.5를 줬다. 이거는 언더 접근 충분히 할 만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래도 승패는 KT 쪽을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선발에서는 소영준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 뭐 타격도 비슷하지만 어쨌든 안현민이랑 로하스도 최근에 좀 기복이 심하긴 한데, 그래도 KT가 조금 더 위협적이라고 봐요. 어쨌든 한 방 있는 애들이 그래도 최정은 좀 부진하는데 안현민이랑 뭐 로하스나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팀 다 어제 뭐 필승조 다 아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타이트한 그 접전이라면 두 팀 다 좀 필승조 다 꺼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타이트한 경기 예상하면서 저는 언더까지 좀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서 KT 승에 만승, 그리고 5이닝 승을 보긴 하는데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고, 왜냐면 KT도 또 빠따가 또 안 터지면은 귀신같이 6회 이럴 때 점수 낼 수도 있거든요. 저번에 키움전에서도 한번 그랬고. 그래서 그냥 그래도 소영준 대 전영준이니까 5이닝 승 한번 보고 9.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 대 한화 볼게요. 야, 이 경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윤영철 대 엄상배 둘 다 불안합니다. 둘 다 불안하고, 물론 윤영철 최근에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 보여줬는데, 사실 직전 KT전도 본래 5개 주면서 그 게임 터졌어야 됐거든요. 그때 무사말로에서 무실점했나 1실점했나 어쨌든 좀 잘 넘어갔어요. 근데 여전히 좀 제구에 대한 불안감 분명히 있었고, 어쨌든 긴 이닝 소화는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한화도 얘네도 좀 타격이 답답하긴 한데 그 노시안을 자꾸 고집하죠. 그게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점수는 어떻게든 낼 것 같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김경문 감독이 뭐 희생번트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도루 엄청 좋아하고, 도루 가장 많이 뛰는 팀이 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볼넷 많이 내주고 기본적으로 출루 허용 자체가 많은 투수를 만나면은 한화는 지금 스타일상 어쨌든 2, 3점이라도 점수는 짜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영철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 3실점은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근데 얘가 하나 상대로는 꽤 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상배기도 직전 NC전 간만에 5이닝 소화하면서 2실점 다시 1군 복귀해서 뭐 결과만 보면 나쁘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또 불안했죠. 이날 피안타 8개 맞았어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뭐 볼넷이 없었다는 거. 근데 그만큼 뭐 정타용이 너무 많긴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5이닝까지 먹어줬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 몇십억 주고 데려왔는데 와 5이닝도 못 먹고 그러더니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요소를 보여줬고, 그리고 얘가 작년에 또 기아 상대로는 되게 좋았거든요. 4경기 동안 3승 1패 방울 3.68, 4실점 이상 내준 경기가 한 경기도 없어요. 싹 다 3실점 언더로 막아줬고, 이닝도 모든 경기 5이닝 이상 책임져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은근히 또 잘 버텨줄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선발은 되게 비슷하다고 봐요. 비슷하다고 보고, 빠따는 그나마 기아 쪽이 조금 더 낫다. 근데 이게 결국 비등하게 가서 후반 가면은 불펜은 또 하나가 나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역배 볼게요. 기아 정배를 영철이 믿고 기아 정배를 보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 영철이 등판한 경기 빵승 5패입니다. 그래서 7경기 동안. 그래서 저는 한화 역배 프렌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움 대 LG 볼게요. 키움 선발 로젠버그, LG는 치링노스. 일단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거 역배 구간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일단 키움의 타격감이 롯데랑 상대하면서 좀 올라왔다. 이제 어제도 그렇고 골고루 되게 잘 쳤거든요. 초반부터 그 터커 데이비스는 완전 무너뜨렸잖아요. 초반부터 그냥 안타 엄청 나와줬고 되게 골고루 쳐줬고 장타도 뭐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타격감이 좀 올라온 부분, 이거 긍정적이다. 약간 시즌 극초반의 키움 모습,
그때도 마운드는 엉망이어도 타격이 엄청 좋아서 은근히 승률 좋았잖아요. 약간 그 사이클이 올라올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약간 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LG의 치리노스가 너무 불안해요. 최근에 얘볼 너무 날립니다. SSG전 때도 5.2이닝 4실점, 이날도 볼 많이 날리면서 안타도 엄청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다음 경기 삼성전은 어쨌든 SSG전은 원정이었고, 그래도 이제 잠실에서는 삼성 상대로 그래도 괜찮게 던지겠지, 연달아 부진은 없을 거다라고 봤는데, 이날은 안타 더 맞았습니다. 6이닝 동안 또 4실점, 피안타 9개. 최근에 치리노스 폼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키움 상대로도 이거 원정 간다? 저는 또 은근히 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올 시즌 또 홈에서 키움 상대로 5.1이닝 5실점 한번 털려봤거든요. 저는 선발에서 로젠버그보다 칠리노스가 너무 불안하고, 로젠버그도 잠깐 두 경기 기아전, LG전 흔들렸지만 뭐 LG전은 원정이었고, 최근에 또 홈에서는 삼성, 두산전 상당히 잘 던지고 있죠. 얘는 올 시즌 홈에서 방울 1점대예요. 원정에서 5점대고 그 정도로 홈파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선발 믿고, 그리고 키움 빠따가 올라온 부분, 물론 키움의 불펜 구간은 상당히 불안합니다만, 어쨌든 로젠버그가 홈에서 이닝은 많이 먹어주다 보니까 이거 그냥 점수만 타자들이 좀 내주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경기 키움 역배 한번 보겠습니다. 좀 과감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프레네 저는 오버까지. 저는 오버를 보는 이유가 애초에 칠리노스가 오늘도 조금은 불안해서 키움의 점수를 낸다는 가정하에 오버를 보는 겁니다. LG도 뭐 적당히 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1분 야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미우리 대 라쿠텐 한번 볼게요. 요미우리 선발 아카오시, 그리고 라쿠텐은 하워드 등판합니다. 일단 요미우리가 뭐 교일전 성적은 영 좋지 못하게 지바한테 이제 두 경기 연속 지고 지금 이제 홈으로 복귀를 하죠. 지금 원정 4연패예요. 준시 원정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또 타격감이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오늘 홈에서는 아카오시 10경기 동안 4승 3패, 방어 1.80, 홈에서 1.38, 원정에서 2점대고 홈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올 시즌 되게 잘하고 있고 최근에 이닝도 상당히 잘 먹어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라쿠텐 타선 상대라면은 오늘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좋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라쿠텐의 하워드도 얘가 처음에 홈에서 첫 두 경기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가지고 제가 직전 세이브 원정 이때 드렸던 말씀이, 근데 아직까지 원정 경기를 지금 세 경기밖에 안 뛰었으니까 원정 경기에 대한 그런 게 없으니까, 데이터가 많이 없으니까 이거 원정 경기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된다, 까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홈에서 세이브 상대로 6이닝 1실점 했었지만 원정에서는 4.1이닝 3실점으로 좀 일찍이 무너졌었습니다. 이날 조금 힘들게 풀어갔죠. 안타도 많이 맞았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원정이다, 그리고 교일전 또 처음 경험한다, 그리고 또 타석에 들어가야 돼. 오늘 이제 센트럴이다 보니까 오늘 또 타석에 들어가야 돼요. 이러면은 이 퍼시픽 뛰던 이 투수들은 또 은근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카오시가 본인 리듬에 맞춰서 오히려 익숙하게 잘 던질 것 같고, 저는 하워드가 오히려 좀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요미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패 끊는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요미 승에 만승 언더 볼게요. 그리고 야쿠르트 대 소프트뱅크 한번 보겠습니다. 야쿠르트 선발 야마노, 그리고 소뱅은 모이넬로 등판하죠. 일단 야쿠르트가 그래도 수입은 안 당했습니다. 세이브한테. 어제 간만에 뭐 4득점. 어제는 오스나랑 산타나 이 중심 타선의 활약이 너무 좋았죠. 둘 다 나란히 멀티히트 까줬고 좋았는데 아빌라도 뭐 잘 던졌고. 저는 어제 이 경기는 좀 안 건드렸거든요. 아빌라가 좀 데이터도 너무 적고 해서 어떻게 던질지 조금 애매했어가지고 안 건드렸는데, 어쨌든 그나마 수입 안 당했고,
그래도 어제 오스나 산타나 제외하면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앞뒤로. 이 테이블 세터도 되게 답답하고 하이타선도 좀 답답하고 하이타선에서 뭐 안타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 타격 흐름은 썩 좋지 않고, 그리고 소뱅은 지금 뭐 난리 나죠. 준시 상대로 그냥 점수 폭격했습니다. 얘는 확실히 타격감이 지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홈런도 장타도 되게 잘 터지고. 근데 오늘 이제 야쿠르트 원정 진구구장을 온다? 그러면 저는 이 장타가 꽤나 무서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소뱅이 또다시 또 뭐 홈런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야마노가 지금 7경기 동안 피홈런이 7개입니다. 얘가 좀 피홈런이 많은 편이라 일본 투수들은 이렇게 피홈런 비율이 높은 애들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야마노는 꽤나 많은 편이죠. 경기당 하나 골이니까. 그래서 오늘 소뱅 상대로도 저는 상당히 좀 애를 먹지 않을까 싶고, 다만 얘가 지난 시즌 교일전 때는 소뱅 원정 가서 7이닝 1실점 기록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오히려 홈 경기라 더 불안하고, 그리고 소뱅은 또 공교롭게 이제 또 모이넬로가 등판합니다. 오늘 이거 소뱅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거는 선발에서도 차이 많이 나고 지금 빠따에서도 차이 너무 많이 난다고 봐요. 그리고 소뱅 지금 불펜도 뭐 필승조 아껴갖고, 이거는 소뱅 승에 마행승 그리고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소뱅 혼자 오버 낼 수도 있을까 또 생각 중이에요. 어쨌든 오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코하마 대 니오넴 한번 봅시다. 요코하마 선발 바우어, 니오넴은 이제 이토 등판하죠. 바우어 얘를 어째야 될지. 올 시즌 일단 10경기 동안 3승 3패 방울 3.39. 기복이 너무 심해요. 최근 두 경기는 뭐 잘 던졌거든요. 한신 원정 8이닝 무실점, 야쿠 상대로도 8이닝 2실점. 옛날처럼 이닝도 잘 먹어주고 있고, 잘 던지는데 올 시즌 근데 이러다가도 갑자기 꼬라박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여줘갖고 전 좀 불안불안합니다. 투구 내용도 옛날처럼 뭐 좀 안정감 있게 푸근하게 보는 느낌이 아니라 좀 분명 보면 불안불안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니오넴 상대로도 조금은 애매하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보여준 모습으로는 이닝도 워낙 잘 먹어주고 그래도 구위도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서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보긴 해요. 그리고 얘가 그 23년도에 그때 뛰었을 때 홈에서 또 교일전 때 니오넴 상대로 뛰어본 바 있습니다. 그때 9이닝 1실점 완투 한 적이 있거든요. 삼진 12개 잡고. 그래서 뭐 이런 교일전이 처음도 아니고, 그리고 니오넴 뭐 타선이 뭐 완전 싹 다 이때 비해서 뭐 싹 다 물갈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전 오늘 충분히 뭐 기대는 된다. 저는 뭐 얘한테 올 시즌 한 2번 당해가지고 신뢰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오늘은 저는 좀 기대가 돼요. 좀 나쁘지 않게 던져줄 것 같고, 그리고 니오넴의 이토도 제가 자주 드리는 코멘트가 있죠. 얘도 잘 던져. 이닝도 워낙 잘 먹어주고 그냥 얘는 기본 7이닝 이상은 먹습니다. 그리고 8이닝 9이닝까지도 소화하고. 근데 무너질 때 너무 좀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좀 몰리는 공이 이제 좀 밋밋하다 그러면 바로 싹 다 정타로 이어지면서 크게 무너지는데, 그래도 최근에 상당히 4월달 말부터 해가지고 5월달 전체적으로 좋았고, 홈에서 소뱅 상대로 한번 털렸던 거 말고는 나머지 싹 다 좋긴 해요. 그리고 올 시즌은 원정 성적이 훨씬 좋습니다. 원정 성적 방어 1.85 기록하면서 더 좋아서 오늘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토도 어쨌든 요코하마를 상대한 적도 없기도 하고, 저는 그래도 최근 타격감은 니오넴도 최근에 점수 내는 거 보면은 어제도 결국 봐봐요.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 얘네는 홈런 안 터지면 점수 크게 못 낸다 그러잖아요. 제가 최근에 코멘트 계속 드리죠. 어제도 홈런 없으니까 단 1득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5득점 한번 한신이랑 할 때 그때 뽑았을 때는 홈런이 2방이 나왔고, 그리고 상대가 한신 투수 중에서도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던 몸배치였고,
그래서 점수를 좀 많이 낸 거지. 최근 타격 흐름 보면 니오넴 정말 안 좋거든요. 정말 안 좋고 반면에 요코하마가 최근에 좀 타격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거는 투수는 저는 좀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빠따가 이거는 요코가 좀 한 수이다. 요코 승에 프랜승 그리고 오버 보겠습니다. 근데 언어번 어려워요. 언어번 좀 어렵고 언더가 떠도 이상하지 않은데 저는 이토 꽤나 고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바우어도 한 2실점 정도는 예상이 돼서 저는 일단 오버 보겠습니다. 그리고 준이치 대 지바로 때 한번 보겠습니다. 준이치 선발 오노, 지바로 때는 오지마. 이 경기도 쉽진 않은데 저는 그냥 딱 그 하나예요. 일단 이 매치업에 물론 오노가 올 시즌 홈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홈에서는 방어율 1.98. 근데 얘도 이닝을 뭐 그렇게 길게 먹지는 못하고 그리고 좀 옛날 기록이지만 굉장히 옛날 기록이지만 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지바 상대로는 그래도 뭐 교일전에서 원정 갈 때 뭐 좋았는데 이건 너무 오래된 기록이라 의미 없다고 보고 근데 저는 뭐 이 매치업은 4.5를 준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교일전이 어쨌든 점수가 많이 나는 경기들도 이제 꽤 나오잖아요. 나오다 보고 오늘 두 선발 다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오노도 이닝 많이 못 먹고 기복이 좀 있고 그리고 오지마도 최근에 얘도 이닝은 잘 먹지만 실점이 좀 꾸준합니다. 3경기 연속 지금 3실점 이상은 계속 내주고 있죠. 지금 얘가 피홈런이 문제예요. 피홈런. 근데 오늘 아무래도 판테린 놈이다 보니까 피홈런의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지겠지만 또 상대 타선이 준이치인지라 그래도 얘가 재작년에 이 준이치 원정 가서도 크게 털렸었거든요. 이때도 7이닝 6실점 홈런 2방 맞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지마 최근에 피장 타율이 너무 높은 점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 매치업은 4.5는 좀 너무했다고 보고 이거 오버 보고요. 그리고 이왕 보는 거 저는 주니치 쪽 한번 볼게요. 그래도 오너가 홈에서는 나쁘지 않고 그리고 오지마 자체가 최근에 피장 타율이 너무 높은 점 때문에 저는 이거 역배 오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신 대 오릭스 볼게요. 한신 선발 무라카미, 오릭스는 아즈마 등판하죠. 일단 무라카미 10경기 동안 7승 1패 방어 1.63 본인 페이스를 완벽하게 찾았습니다. 시즌 초에는 조금 기복을 보였는데 최근에 뭐 실점 많이 해야 2실점 뭐 거의 1실점 무실점이죠. 완봉도 뭐 연달아 2번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자기 페이스를 완전히 찾아서 그때 뭐 MVP 받았던 그런 포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홈이다 보니까 저는 뭐 괜찮게 던질 거라고 보고 다만 오릭스가 최근에 타격감이 조금 괜찮긴 해요. 특히 우한 상대로는 타격 지표가 괜찮아서 오늘 무라카미가 쉽게 볼 건 아니다. 왜냐면 얘가 오릭스 상대로 지난 시즌에도 교일전 원정 가서도 8이닝 4실점 이날도 안타 엄청 맞았거든요. 11개인가 맞았어요. 두들겨 맞았고 그리고 재작년 뭐 이제 가을 야구 결승에서도 한 경기는 이제 깔끔하게 던졌지만 한 경기는 또 털렸었고 그래서 오릭스 애들이 은근히 최근에 무라카미를 다른 리그임에도 은근히 좀 많이 봐서 저는 은근히 좀 괴롭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무라카미 폼이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홈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좀 한신이 잡을 것 같고 그리고 아즈마는 올 시즌 너무 불안해요. 얘 이닝도 못 먹고 얘 수술해가지고 옛날 그런 폼이 좀 안 나와줍니다. 좀 안타깝죠. 얘가 재작년에도 뭐 1점대 방울도 찍어봤고 작년에도 뭐 많은 경기를 뛴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수술하고 좀 옛날만큼의 그런 퍼포먼스는 안 나오다 보니까 이 경기는 한신승에 마인승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즈마는 좀 실점이 꽤나 있을 것 같고 전 무라카미도 무실점까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오릭스도 나쁘지 않게 치고 있어서 저는 이거 한신승에 마인승에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히로시마 대 세이브 한번 봅시다. 히로시마 선발 모리시타 그리고 세이브는 이제 다카하시 코나 등판합니다. 일단 10경기 동안 3승 5패 방울 2.25 좀 승운이 없죠.
근데 제가 모리시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얘가 뭐가 됐든 자이든 타이든 이 실점은 꾸준히 박는다. 제 직전 경기도 그랬죠. 제가 이거 직전 모리시타 경기 언더를 제가 이때 중승부 들고 갔어요. 제가 5월달 말에 중승부 이제 막바지에 억가 장난 아닐 때 있잖아요. 이때도 8이닝 3실점 1자책이거든요. 이때 야노가 그 파비안 좌익수가 파비안이었나? 하여튼 그 용병 있는 쪽으로 용병 이렇게 낭낭하게 잡는 거야. 좌익수 플라이였어요. 플라이였는데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오면서 잡는 그 정도 각이었는데 뭐 슬라이딩 할 필요도 없어. 뛰면서 잡을 정도인데 야노 이 미친놈이 유격수가 거기까지 갑니다. 뒤로 존내 뛰어요 갑자기. 존내게 뛰더니 지가 잡으려고 하다가 둘이 교통사고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2실점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언더 터졌는데 어이가 없었죠. 어이가 없었고 모리시타는 이렇다니까. 이날 되게 잘 던졌고 자책은 1점인데 어떻게든 2실점은 해요. 그래서 올 시즌 모든 경기 2실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근데 저는 오늘 좀 기대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상대가 세이브 타선인지라 오늘 경기는 그래도 좀 한 1실점 이하로는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얘가 또 지난 시즌 세이브 원정 교ril전 때 5이닝 5실점 좀 호되게 털렸었습니다. 제가 이 경기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때 구위가 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리시타가 제가 시즌 초에도 제가 얘를 되게 좋아한다고 좀 자주 언급했는데 얘가 시즌 초엔 되게 좋아요. 팔팔할 때는. 근데 좀 더워지고 여름 되면은 구위가 좀 떨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얘도 좀 맞춰 잡는 유형이다 보니까 이 구위가 떨어지면은 좀 정타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두들겨 맞는 약간 쿠에바스 털리는 느낌? 그렇게 비슷하게 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작년 딱 세이브 원정 때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거라고 보고 그리고 매년 세이브를 만나거든요. 23년도에도 만났고 22년도에도 만났는데 근데 만날 때마다 좀 많이 맞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점도 2실점씩은 꼬박꼬박 했고 오늘도 실점을 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홈이니까 저는 어느 정도 호투는 기대가 된다. 최근에도 뭐 이닝이하고 워낙 잘 맞고 잘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코나도 이번 시즌 좋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확실히 안정감을 찾았고 8경기 동안 방어율 2.49 최근에 꾸준히 잘 던지다가 소백 원정 한번 시원하게 털렸고 또 이제 라쿠텐 상대로도 잘 던졌죠. 그래서 오늘 얘가 근데 교ril전 때 성적은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히로시마 상대로도 그렇게 안 좋았고 근데 지금 히로시마도 뭐 타격감이 그렇게 좋진 못하고 전 오늘 경기 이거는 그래도 언더 쪽 전 두 선발 다 최근 올 시즌 지금까지의 폼은 상당히 좋다고 봐서 언더 먼저 보고 그래도 히로시마가 홈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 히로시마 쪽 보겠습니다. 다만 큰 점수차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1, 2점 차 내로는 끝날 경기라고 봐서 세이브 프랭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 엄청 더운데 다들 뭐 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5시부터 경기가 있으니까 빠르게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